네, 다음으로 분산형 전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릴 바가 있습니다. 분산, 전원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그 다음에 소형 열병합이나 소수력 발전, 이런 것들이 분산형 전원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알 수 있지만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이런 것들은 모두 직류입니다. 그래서 직류를 이런 한전, 개통, 배전선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인버터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이 분산형 전원입니다. 중앙급전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 소비 지역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이 이런 분산형 전원이 된다. 그 다음에 서지 보호장치입니다. 서지 보호장치를 우리가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라고 해서 서지 보호장치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하고요 SA 서지 흡수기입니다. 서지 흡수기는 비슷한 것이 LA 피레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SA나 LA와는 다른 겁니다. 서지 보호장치. 이름이 비슷하지만은 이 서지 보호장치는 내부에 반도체 소자가 들어간 이런 일종의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린 것 중에서 내부 필해 설비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도 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기 위한 장치로서 내부 필해 시스템에 설치가 된다. 그래서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것, 이거 CT2 방식이에요. CT2 방식이고, 부하 측에 설치하는 것이 CT1 방식인데, 크게 구분은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기에서 언급을 드리고요. 필기에서도 약간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세력 회로입니다. 말 그대로 세력이 작다. 뭐가 작다? 전압이 작은 겁니다. 전압이 작아서 세력이 작다. 얼마? 60V 이하일 것.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왜 세력이 작으냐? 왜 전압이 작으냐?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이 아니고 원격 제어나 신호등의 회로로서, 그러니까 원격 제어나 신호등에 사용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전압이 클 필요 없겠죠. 60V 이하가 됩니다. 수레부 시스템. 수레가 뭐요? 수레. 낙뢰를 받는다는 거죠. 낙뢰를 받는 시스템으로서 낙뢰를 포착하는 것으로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등과 같은 금속 물질을 이용해서 외부 필해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고요. 땅이 있으면은 이렇게 필해침이 있죠. 필해침이 있고요. 필해침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낙뢰가 칩니다. 그러면 필해침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필해침이 받아서 이렇게 땅으로 보내죠. 이렇게 해서 대지로 방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있죠, 전부. 이것을 우리가 수레부라고 합니다. 수레부. 낙뢰를 받는 부분.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받은 낙뢰를 땅으로 보낸다. 땅으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인하 도선이라고 합니다. 얘가 뭘까? 얘는 접지극이죠. 그래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외부 필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수레부와 인하도선, 접지극 합쳐서 외부 필해 시스템. 그 중에서 수레부 시스템은 뭐다? 낙뢰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뭐다? 돌침으로 쓸 수도 있고, 수평도체 옆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메시도체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이 낙뢰를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레부 시스템은 이거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등과 같이 낙뢰를 받는 부분이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수용 장소는
뭘 수용한다? 전기를 수용한다. 어떻게?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전기 사용 장소를 포함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군의 전체를 수용 장소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전압이 있는데, 스트레스 전압은 사고 때문에 화났다는 거죠. 사고 때문에 화가 나서 큰 전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변압기가 있어.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이게 외함이 있죠. 외함이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와서 보통 이렇게 가죠. 변압기 권선에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지락사고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돼요? 외함을 통해서 지락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여기에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와 저압전류 사이에 U라는 전압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전압을 우리가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고압측의 지락사고, 사고 등으로 인해서 저압 사이에 걸리는 전압. 볼게요. 지락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과 이런 외함과 기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스트레스 전압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약전류 회로인데요. 앞에서 소세력 회로는 전압이 작은 거라고 했죠. 전압이 60V 이하라고 했습니다. 약전류 회로는 말 그대로 전류가 약하다. 전류가 약한 곳, 적은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약전류 회로라고 합니다. 한번 보니까 전력 공급용이 아니고요. 전신 전화용 회로, 화재 경보 설비 회로. 큰 전력이 필요 없죠. 큰 전류가 흐를 필요 없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시청 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회로. 인터폰 확성기 등의 전용 음성 회로나 고주파 또는 펄스에 의한 신호의 전용 전송 회로가 약전류 회로라고 합니다. 약전류 회로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요. 연접 인입선은 앞에서 가공 인입선 하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이 있다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첫 번째 집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두 번째 집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것을 뭐다?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써보니까 한 수용 장소 인입구에서 인입선 여기 있죠. 한 수용 장소 인입선에서 분기를 합니다.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네. 그래서 분기가 한 수용 장소 인입선에서 분기를 한다. 다음으로 옥내배선, 옥외배선, 옥측배선이 있죠. 옥내배선 말 그대로 건축물 내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 고정해서 시설하는 전선. 집 안에 있으면 모두 옥내배선입니다. 여기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케이블, 애자공사, 몰드공사, 트레이공사 모두 포함됩니다. 옥내배선. 그다음 옥외배선인데요. 옥외배선과 옥측배선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옥외배선은 말 그대로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옥측배선이 있고 옥외배선이 있는데 두 개 비슷합니다. 근데 보세요. 옥외배선은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건데 건축 외부 전기 사용 장소에서요. 그런데 옥측은 뭐냐면 외부 전기 사용 장소의 전기 사용 목적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입니다. 조형물이란 건 뭐냐면 건축물의 벽 같은 거요. 벽, 지붕 이런 것들이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옥측배선은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이고요. 보세요. 옥외배선은 그냥 전기 사용 목적으로 고정하여 시설한 전선입니다. 옥외. 여기고요. 옥측은 여기 조형물이죠.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이다.
그 다음에 외부 피레 시스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을 구성된 피레 시스템 일정이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레부 시스템에서는 돌침 방식, 수평도체 방식, 메시 방식이 있었다. 네, 좀 친하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 그 다음에 우선입니다. 우선은 뭐예요? 우가 뭐예요? 비입니다. 비. 비를 맞지 않는 곳. 우선 외는 비를 맞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단기를 여기 시설했다. 차단 시설했다. 그러면은 비가 이렇게 오죠. 비가 뭐 보통 이렇게 내리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에 시설하면은 비를 맞지 않겠죠. 전기 시설이 비를 맞으면은 위험하니까 우선내는 비를 맞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차단기 여기 시설했다고 하면 무조건 비가 오면 맞는다 이건 아니겠지만요. 비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가 비스듬하게 내리게 되면은 이 시설은 비에 젖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내는 비 맞지 않는 곳, 우선내는 비를 맞는 곳인데 45도 각도, 이 그림상에서 옥축에 참았던 이와 유사한 곳에 선단에서 연직선에 대해서 이 45도 각도로 그은 선의 옥축 부분으로서 통상의 강우 상태에서 비를 맞지 않는 부분, 통상의 강우 상태 비를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우선 외는 우선 내 이외 부분입니다. 옥측에서 우선 내 이외의 부분. 네. 그럼 이격거리.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 간의 최단 거리입니다. 이격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예, 건물이 있고 전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격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 이 거리 아니겠죠? 이 거리 아니고 이 거리가 이격거리입니다. 즉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 간의 최단 거리, 이격거리. 인하도선 시스템 들어보셨죠? 그다음 외부 피레 시스템에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뇌전류를 수레 시스템보다 돌침, 수평도체, 메시, 거기 낙뢰를 받아서 수레 시스템에서 접지극을 흘리기 위한 외부 시스템의 일부 도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도선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의 뼈대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인하도선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이라 전선이다 얘기하지 않고 피레 시스템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펄스 내전압. 내전압이 뭐예요? 안쪽의 전압이 아니죠. 내전압. 견디어야 할 전압입니다. 그래서 임펄스, 큰 전압이 발생했을 때 견디어야 할 전압. 내전압은 견디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지정된 조건 하에서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규정된 파형 및 극성의 임펄스 전압의 최대 파급값 또는 충격 내전압에서 우리가 전력공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뭐 파도장, 파미장 하면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 그래서 파도장 1.2 마이크로세컨, 파미장 50 마이크로세컨 이런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1.2, 50 파도장, 파미장이면 이러한 임펄스를 가해서 견뎌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정된 조건에서 절연 파괴 일으키지 않는 이런 충격파를 임펄스를 줘서 절연 파괴 일으키지 않는다. 견뎌야 한다는 거죠. 파형 및 극성의 임펄스 전압이 최대 파급값이나 충격 내전압입니다. 전기기계기구는 전기기계기구 말 그대로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입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 부분에 시설된 기구를 전기기계기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철도가 나오는데 전기철도용 급전선이 있고요. 전기철도용 급전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선과 전선로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전선은 뭐요? 전선은 뭐요? 전선로는 지지물, 지선, 애자, 전선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전선로입니다. 전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전선, 절연전선, 케이블, 라전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철도용도 급전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선을 얘기하고요.
급전선로라는 것은 전선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뭐 지지, 수용하는 시설물, 전선, 지지물 이런 전체를 급전선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나오죠. 급전선 같은 경우 전기 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 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이 급전선이고, 급전선로는 전기 철도의 급전선 및 전선을 포함해서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급전선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전로와 전선로를 뭐 똑같다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전로와 전선로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전선로는 급전선로처럼 마찬가지로 전선, 지지물, 에다 지선이에요. 그래서 전선, 지지하는 지지물, 지선, 뭐 수용하는 이런 시설물을 전차선 제외하고 전선로라고 합니다. 근데 전차선을 제외하는 것은 여기 전기철도용 급전선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선로에는 전기철도용 전차선은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전선로는 전력공학 1장에서 배웠던 그 전선로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로는 뭐냐? 평소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전로라고 합니다. 전로. 통상의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이 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 설비는 뭐다? 접속하는 거겠죠. 접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접속한다? 뭐와 뭐를 접속한다? 앞에서 하는 거죠. 공용 전력 개통, 뭐 한전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분산형 전원 설치자의 전기 설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특정 분산형 설치자의 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 그래서 접속 설비는 한전,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접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지도체였어요. 접지도체는 예전에는 접지선이라고 했다가 선이 도체라고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지도체 앞에서 했었죠. 뭐 접지극, 접지도체, 예. 주접지 단자에 모아서 주접지 도체를 통해서 접지극으로 해서 접지극에서 땅으로 방전을 하게 됩니다. 접지 도체요. 개통설비 또는 기계 한 점과 접지극입니다. 접지극 사이에 도전선 경로. 말은 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한다고 표현하면 좋겠지만은 도전선 경로,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이죠. 경로 또는 그 경로 일부가 되는 도체. 보통 뭐 구리선을 많이 쓰겠죠. 이런 접지 도체입니다. 접지극과 연결하는 선. 접지 시스템은 이런 모든 접지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개별적으로 접지하는 것을 단독 접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공통 접지 혹은 통합 접지라고 합니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 이런 접지 설비를 접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접지 전위 상승, EPR이라고 하는데, 접지, 얼스죠, 얼스. 전위는 정은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압을, 우리가, 이게, 전압을, 볼테이지라고 그러죠. 볼테이지. 전위 아세요? 전위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이것을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포텐셜이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접지 전위 상승은 얼스 포텐셜 상승 커진다. 라이즈라 그러죠. 얼스 포텐셜 라이즈 해서 접지 전위 상승이요. 접지 계통과 기준 대지 사이의 전위 차. 접지 계통과 기준 대지 사이의 전위 차인데, 우리 사고가 발생하면은, 만약에 지락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 앞에 제가 스트레스 전압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트레스 전압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전위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 상승만큼의 차이를
접지 계통과 기준 대지 사이의 전위 차를 접지 전위 상승 혹은 EPR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전압의 한도가 주어져요. 네. 사고 났을 때 전위가 상승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접촉 범위입니다. 영어로 뭐요? arms reach, arm 뭐요? 팔이요, 팔의 reach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전선이 혹은 노출 도전부가 가까이 있으면은 위험하겠죠. 그 범위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통상적으로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바닥 면상의 어떤 점에서라도 보조장치 도움 없이 손을 뻗어서 접촉이 가능한 접근 구역. 보통 이 암스 리치는 보통 뒷부분에 한번 나오면 2.5m 정도 이렇게 줍니다. 2.5m 정도 그 범위에 설치됐을 때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접촉 범위는 통상적으로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바닥 면상에서 보존에 도움 없이 손을 뻗어서 접촉이 가능한 접근 구역을 암스 리치라고 합니다. 접촉 전압. 예, 접촉 전압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동기가 이렇게 있고 앞에서 그림을 좀 그렸지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동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일이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누전 사고, 지락 사고 발생하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접지를 했다. 전동기를 접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땅으로요. 그 외함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외함에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때 사람이 닿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동기 외함에 사람이 닿았기 때문에 이 사람 사이에도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그것이 보다 접촉을 했을 때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접촉 전압입니다. 지락이 발생된 전기 기계 기구에 지락이 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발생된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함 등에 사람이나 가축이 닿을 때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 이 그림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촉 전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용량입니다. 전격 차단 용량은 우리가 차단기 있죠. 차단기. 즉 저압에서는 배선 차단기 혹은 기중 차단기 또는 특고압에서 고압에서는 유입 차단기, 가스 차단기, 진공 차단기, 공기 차단기 이런 차단기입니다. 그 차단기에서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과절 차단기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용량이 한계로서 차단 용량이 3상에서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이렇게 차단 용량이 구해지고요. 이것은 차단기가 소손 없이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 용량의 한계를 말합니다. 차단기예요. 그 다음에 1차 접근 상태가 있고 2차 접근 상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보안공사라고 있었죠. 보안공사. 안전을 보강한다. 그 안전 보강이 접근 상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접근 상태가 뭐냐면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혹은 지진물이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 전선이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면 가까이 지나갈수록 위험하겠죠. 그 지나가는 가까운 정도로 1차 접근 상태나 2차 접근 상태로 규정을 하고요. 1차 접근 상태나 2차 접근 상태가 되면은 보안 공사를 해서 그 가까이 있지만은 좀 더 안전한 상태로 해준다는 겁니다. 1차 접근 상태가 좀 더 떨어진 상태, 거리가 좀 떨어진 상태고 2차 접근 상태는 거리가 가까운 상태예요. 그래서 2차 접근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이런 것도 1차 접근 상태는 잘 나오지 않지만 2차 접근 상태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보세요. 1차 접근 상태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지물이요. 지지물이 있는데 1차 접근 상태는 이렇게 지지물이 그대로 쓰러졌을 때 이 안에 닿는 거리를 1차 접근 상태를 하고요. 2차 접근 상태는 3m, 3m 안에 포함되는 거리를 2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1차 접근 상태 볼게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의 수평거리로 가공전선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한 거리 안에 시설됨으로써 가공전선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개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 근데 2차 접근, 여기는 너무 좀 설명이 길잖아. 근데 2차 접근 상태는 3m 미만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거리가 3m 미만의 곳에 시설해야 된다. 그러면 2차 접근 상태. 그래서 2차 접근 상태가 시험에 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조상설비는 뭐 한다? 상을 조절한다. 뭘 조절한다? 위상을 조절한다. 위상을 조절한다. L 성분이 많으면 C 성분을 공급해서 그 다음에 C 성분이 많으면 L 성분을 공급해서 전체 위상을 조절하는 거죠. 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 기구고요. 조상설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형물 앞에서 나왔죠. 뭐요? 건물의 벽, 옥상 이런 것들입니다.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벽, 천장, 벽, 옥상 이런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Y결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것을 대지에 접지를 하죠. 접지를 하는데 하나를 접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개를 더 접지하면은 방전도 잘 되고 임피던스도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중성점 접지 방식입니다. 중성점 접지인데 다중으로 접지한다. 전력계통의 중성선을 대중에 다중으로 접속하고 변압기의 중성점을 그 중성선에 연결하는 계통 접지 방식. 그다음 지락 고장 전류. 우리가 보통 전압이 좀 높다 그러면 지락 고장 전류라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지락 고장 전류라기보다는 누전 전류라고 하죠. 누전 전류.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차단하죠. 지락 고장 전류 그리고 보통 IG라고 합니다. 땅으로 흐르는 전류. 그래서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고장점에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인데 보통 뭐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L1 있고 L2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전이 됐다. 그러면 지락, IG, 땅으로 흐르죠. 그래서 충전부, 평소에 전류가 걸려있고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충전부에서 대지나 혹은 고장점의 접지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지락 고장 전류 혹은 이해하기 쉽게 누전 전류. 누전 전류도 결국 땅으로 흐르니까요. 정확한 명칭은 지락 전류입니다. 지락 고장 전류가 맞습니다. 지중 관로요. 지중 관로는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관. 지중 관로는 땅 속에 있는 관인데 땅 속에 있는 관이 전기밖에 없는 거 아니죠. 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다 있습니다. 케이블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중 관로는 시험에서 자주 나왔고요. 지중 전선로는 당연하죠. 우리 전기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한데 지중 약전류 전선로 앞에서 약전류 전선 했죠. 약전류 했죠. 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가스관, 이와 유사한 것 때문에 이에 부속한 지중암 등 모두 지중관로라고 합니다. 지중관로. 지중 전선로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포함된 겁니다. 지지물은 뭐가 있다? 나무 전봇대, 철 전봇대, 철골 콘크리트 전봇대, 철탑 있죠. 그래서 전기 공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무 전봇대를 목주, 철 전봇대를 철주, 철골 콘크리트 주, 철탑 이렇게 됩니다. 지지물에는 목주,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 주면 철탑, 유산, 유시선으로서 전선, 약절 전선, 광섬유 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지지물. 충전부는 전하가 충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하가. 그래서 평상시에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류가 흐르고요.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전선이에요. 전선. 대표적인 것이 전선.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 특별저압입니다. 특별저압. 스페셜이죠. 특별저압을 우리가 이렇게 엑스트라 로우 저압이요. 로우 볼테이지 이렇게 합니다. 특별저압. 그래서 특별저압에는 우리가 ELV에는 SELV, PELV, FELV 이런 것들이 있는데 S는 안전입니다. 안전, 세이프티, 안전 특별저압. P는 프로텍티브, 보호 특별저압. F는 펑션은 기능입니다. 기능 특별저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이 220V잖아요. 220V인데 220V는 당연히 배선 차단기, 노전 차단기 모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전압이 어느 정도 낮으면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전압이요. 그래서 220V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데 한 110V 정도 신경 써야 되는데 한 50V 이하 정도 되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는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전장치가 까다롭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곳에 그런 전압을 사용하는 회로가 특별저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 암기해 주셔야 돼요. AC 50V, DC 120V. 이런 전압이요. 그래서 SELV는 비접지 회로, PELV는 접지 회로인데, 뒷부분에서 나오니까요.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필요의 등전이 본딩. 등전이를 하는데, 등전을 위해서 본딩을 하는데, 목적이 필요의 설비에 합니다. 그러니까, 뇌전류, 필요기에는 뇌전류가 흐르죠. 뇌전류에 의한 전이차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인 도전 접속 또는 서지 보호장치를 통해서 분리된 금속부를 필요 시스템에 본딩하는 것. 목적이 필요 시스템에서 전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전이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 시스템에 본딩하는 것이 필요 등전이 본딩입니다. 필요 레벨은 그러니까 1레벨에서 4레벨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레벨에 따라서 위험도나 안정도 이런 것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1레벨이다, 2레벨이다, 3레벨에 따라서 인하도선 같은 거 있죠. 인하도선의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필요 레벨에 따라서 이 정도를 선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말은 좀 어렵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뇌방전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그리고 최소 설계값에 대한 확률과 관련된 일련의 뇌격 전류 매개 변수로 정해지는 레벨입니다. 필요 레벨, 안전하다, 덜 위험하다 그런 것들을 필요 레벨 1에서 4로 나눠 놓은 거예요. 필요 시스템은 내부 필요 시스템과 외부 필요 시스템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조물 내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체 시스템을 말하면서 외부 필요 시스템과 내부 필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필요 시스템이고요. 필요 시스템의 자연적 구성 부재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레침, 이나도선, 접지극 이런 것들은 인위로 만든 거죠. 그런데 접지극도 그렇고 이나도선도 그렇고 수레부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나도선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철골이 있죠. 그 건물의 철골을 어떻게 낙뢰가 왔다? 어떻게 건물 철골을 통해서 접지국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의 철골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만들 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필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필요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하지 않았으나 추가로 필요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필요 시스템 하나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도전성 구성 부재. 대표적으로 건물의 철골 뼈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도체, P가 뭐요? 앞에서 보호선이었습니다. 보호선. 보호도체.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N은 중성선이죠. 그러니까 P&도체는 보호선과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겸용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전기 설비 관련된 주요 용어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더 있지만은 일단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 그리고 여기서 용어를 좀 숙지해 주시면 뒤에서 좀 공부가 편해질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4번 감전에 대한 보호입니다. 감전, 뭐가 감전돼요? 누가 감전돼요? 사람이나 가축, 동물이 감전됩니다. 그래서 인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는데 기본 보호가 있고 고장 보호가 있습니다. 기본 보호. 한번 차이를 보면은 기본 보호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 일반적인 전류에, 고장 보호는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 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기본 보호는 충전부에 인축이 접촉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인데 일단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동기 보면 외함이 되어 있죠. 외함. 그러니까 전동기 건선을 만지게 되면은 어떻게 감전이 되죠. 그런데 전동기 건선이 아니고 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외함은 지락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연을 한 것들이 기본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몸에 흐르는 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제한하는데 고장 보호는 기본 절연이 고장이 나면 그것이 고장이 나면은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분해 주실 것이 기본 보호는 직접 접촉 방지, 고장 보호는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겁니다. 고장이 났을 때. 그래서 기본 보호는 그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고장 보호는 뭐다?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전류냐 고장 전류냐 빼고는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고장 보호는 몸에 흐르는 고장 전류의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한다. 차단기 보면은 몇 초 안에 차단이 되어야 되겠죠. 이 차단이 되지 않고 고장이 났는데 계속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단기마다 혹은 전류마다 그런 설정 시간 안에 제한이 되어야 된다, 차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약속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한다. 뒷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모두.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전류라고 하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과전류, 과한 전류입니다. 뭐? 전격 전류보다 더 큰 전류를 말합니다. 전격 전류보다 더 크면은 과부하 전류 혹은 단락 전류, 그 다음에 지락 전류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전류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얘기해요. 과부하 전류와 단락 전류. 그럼 지락 전류는 왜 과전류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지락 전류는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 배우게 됐는데 접지 방식에 따라서 전격전류보다 큰 지락전류가 발생할 때도 있고 전격전류보다 작은 지락전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락전류는 무조건 과전류는 아니다. 전격전류보다 더 적은 전류가 흐를 때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전류라고 하면 과보전류와 단락전류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이런 과전류가 흐를 때 과열 또는 전기기기 응력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축의 상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 수긍이 되시죠? 예. 그래서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과전류의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보호하는 것. 고정보호에 나온 겁니다. 근데 고장전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가 고장 나는 것, 지락 고장, 사고죠, 사고, 단락. 이런 겁니다. 고장이 났을 때. 고장전류로 인해 허용온도 상승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인축의 상해 또는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서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서술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을 우리가 뒷부분에 3장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구나. 과전류, 고장전류가 무엇이구나 정도만 그냥 읽고 넘어가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